이번 웨비나는 이제 정량뇌파 기초 과정으로 이제 1차 시는 이제 정량뇌파 측정학이라는 거, 어떻게 뇌파라는 것이 발생되고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정량뇌파를 계산하는가에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1차 시 끝나면서 이제 약간 질의응답 시간 혹은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시는 이제 1차 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뇌파를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3차 시는 이제 소스 부분, 소스나 주요 ROI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4차 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와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웨비나를 한번 진행해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약간씩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아이메디신의 기술 지원 부장이고요. 정량자표 측정학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뇌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뇌파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세 번째 이제 측정된 뇌파에서 잡음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잘 돼야지 그 다음 정량 뇌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뇌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쭉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뇌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뇌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신경계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뉴런 중에서도 이제 피라미달 뉴런이라는 게 있고, 난 피라미달 뉴런,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라미달 뉴런이 이제 상당히 롱거 디스턴스 커넥션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난 피라미달 뉴런은 상당히 로컬 커넥션, 그래서 피라미달 셀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피라미달 뉴런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라무스에서 시작해서 이제 코텍스로 연결이 되고, 또 코텍스에서 다시 살라무스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이제 루프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 피라미달 뉴런에 의해서 이제 EEG, 우리가 스컬프에서 측정하는 EEG가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시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달 뉴런에서 이제 뇌파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잠깐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피라미달 뉴런이 우리 이제 스컬 밑에 이렇게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이제 이런 이제 다이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기적 현상이 외부에서 이제 스컬프 위에 붙여진 이제 일렉트로드에서, 여기 보면 이제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지점의 전위 차이를 측정하는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외부에서 측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서울대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김준식 교수님 그린 걸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방금 보셨던 뉴런에서, 이 뉴런에서 보면 이렇게 그 소마에서 이 미엘린이 이제 미엘린으로 이제 덮여 있는 엑손을 통해서 전기가 이제 전달이 되고, 이 마지막 엑손 터미널에서 이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엑손을 통해서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이 이제 미엘린을 뛰어넘어서 도약 전도를 하는 과정이 정기적인 현상인데, 이 요런 이제 그 미엘린을 도약 전도하면서 형성되는 정기적 현상은 이 이온 채널들에서 이제 그 정기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 오는 것들이 상쇄돼서 상당히 이제 빠른 액션 포텐셜에 의한 이제 정기적 현상들은 다 상쇄가 되고, 실제로는 이제 시냅스 다음에 형성되는 이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 이쪽에서 이제 흐르는 이제 정기적 현상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뇌파로 측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들이 이제 잘 정렬된 이 피라미달 셀 밖에서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들이 이제 그 동기화돼서 그 크기가 커져서 외부에서 측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기적 현상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는 우리 브레인을 보면 여기 그 첫 번째는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브레인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레티큘러하고 살라믹 액티베이션 시스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우리 브레인이 각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살라무스에서 이제 피라미달 뉴런들이 코텍스 레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브레인의 그 살라모 코티칼 리듬, 이제 알파 리듬이 되겠죠. 그 리듬을 만들게 되고, 그 살라모 코티칼 리듬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과 살라모 코티칼 리듬,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상 이 살라무스가 이제 보통 10Hz 내외로 이제 페이스메이커, 심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작동을 한다면 살라무스는 보통 10Hz 성인의 경우에 일주일에 10번 내외로 이제 페이스메이킹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브레인 리듬을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눈을 감았다 눈을 떴는데도 각성이 이게 다시 각성 그 알파가 눈을 떴는데도 계속 알파가 나타나든지 저각성이 유지된다든지, 혹은 이제 이 기본적인 각성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제 각성 수면 리듬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살라무스에서 발생되는 살라모 코티칼의 알파 리듬이 전체적인 브레인의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이제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이제 브레인스템에서 이제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다음에 살라무스, 그다음 코텍스 이 세 단계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패스트 웨이브라고 하면 이제 베타나 감마 웨이브를 말하고, 어떤 게 이제 슬로우 웨이브는 이제 알파 이하의 이제 웨이브들인데, 이런 이제 슬로우 웨이브들은 주로 상당히 이걸 이제 매크로 칼럼 레조넌스라는 어떤 이제 그 시어리인데, 이제 그 뇌파가 만들어진 기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매크로 칼럼들이 서로 가까운 칼럼들이 서로 인터랙션 했을 때는 이제 빠른 웨이브들이 만들어지고, 상당히 이제 롱 레인지의 이제 그 칼럼들이 서로 인터랙션 했을 때 슬로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크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이제 그 퀴즈 문제를 원래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예, 방금 이제 보셨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시상은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감각 정보 영역을 전달한다. 시상은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해서 하긴 하지만 후각은 시상을 통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옳지 않는 것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상 피질 오실레이션, 그 다음에 시상과 레티큘러 포메이션 상호작용 각성 유지되고, 그 다음에 레티큘러 포메이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수면 각성 리듬, 알파 리듬 두 개 다 이제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모두 다 옳다가 맞겠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브레인 웨이브는 이제 피라미달 뉴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뉴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 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웨이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옳은 것은 포스트 시냅틱 포텐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그럼 뇌파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두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준점이 이제 네이슨하고 이니언 이 두 가지 기준점이 있고요. 이 기준점에서 이제 10%, 20%, 20%, 20%, 20%, 10%, 20%가 이렇게 그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20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 옆쪽 둘레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10%, 20%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위치에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게 10, 10으로 올라가면 이제 시스템이 좀 더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전극이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원 채널을 측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두 개의 액티브가 있고 한 개 그라운드, 세 개의 전극이 연결되어야 이제 뇌파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이 두 전극 사이에 그 차이를 증폭하는 것이 이제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 모노폴라, 바이폴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라운드는 우리 몸의 어딘가 한 군데 보통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두 개를 선택할 때 이제 레퍼런스를 어느 하나로 고정하게 되면 모노폴라 혹은 레퍼런셜하게 측정을 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컬렉션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어느 한 곳에 이제 레퍼런스를 두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측정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로 채널마다 이제 레퍼런스 바꿔서 바이폴라라는 방식으로 써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걸 좀 더 자세히, 지금 우리는 이제 1020 시스템에서 측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캡을 쓴다거나 이제 전극을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레퍼런스는 그라운드는 이제 전체 19채널에서 이제 그라운드를 쉐어를 하게 되고, 레퍼런스는 또 마찬가지로 전체 19채널에서 쉐어를 해서 한 개의 레퍼런스로 일단 측정을 하게 되고, 19개의 이제 액티브 사이트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양쪽 귀는 이제 레퍼런스를 쓰는 경우에 이제 서로 연결해서 그 평균적인 포텐셜을 레퍼런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실제 이제 컬렉션은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점, 방금 어떤 한 지점을 선택해서 레퍼런스를 쓰거나, 이거를 이제 그 귀를 연결해서 링크 디어라는 걸 쓰거나, 하나의 레퍼런스로 모노폴라 혹은 레퍼런셜 하나의 레퍼런스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많이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각 채널마다 레퍼런스를 다르게, 이걸 이제 디지털 EEG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종이에 기록되는 아날로그 EEG에서는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이렇게 바꾸는 리몽타지를 하는 과정이 이제 안 됐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각 채널마다 바꿔서 다 바이폴라로 바꿔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정량 뇌파 분석할 때는 이제 레퍼런셜 몽타지의 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 측정할 때 이제 되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측정 준비 시에 주의할 점들이 되게 중요한 점들이 있고요. 측정 동안에도 준비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측정을 준비할 때는 이제 공간을 준비할 때 이제 앉은 자세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누워서 측정하게 되면 이제 각성상 뒤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앉은 자세 측정이 이제 권장이 되고요. 정량뇌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시끄러운 공간, 뭐 이런 긴장감을 주는 어떤 잡음을 최소화하는 공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을 받쳐주는 정도의 의자,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라 목 정도를 받쳐주는 의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목에 긴장이 많이 있게 되면 이제 오 노트에서 잡음이 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TMJ 등 이제 머슬 텐션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게 잘 안 되면 템포럴 사이트에서 이제 잡음이 심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이마를 이렇게 찡그리게 되면 이제 프론탈 사이트에서도 잡음이 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너무 꽉 끼거나 뭐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측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단하게 보통 사람들 긴장을 하면 어깨를 많이 이렇게 들게 되고 힘을 주게 되는데, 어깨를 내리고 힘을 빼세요, 이런 정도 측정할 때 이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보통 이제 막 움직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리를 딱 고정할 수 있는 그 스툴에다가 앉혀서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의 최소 시간은 한 3분 정도는 측정해야 되고요. 너무 막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계속 잡음이 많은 경우는 측정 시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이제 뭐 한 45초, 한 1분 정도의 클린 리리즈는 이제 항상 필요합니다. 잡음을 다 잘라 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깨끗한 기간이 깨끗한 구간에 클린 리리즈가 있어야 정량 뇌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측정 시간이 길어질 때는 이제 환자 혹은 이제 측정자가 각성 상태에서 벗어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측정 시작할 때부터 퀄리티가 잘 컨트롤된 다음에 이제 레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잡음이 많다거나 처음에 너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측정을 레코딩 시작해 버리면 이제 레스팅 상태에 이제 안정시 뇌파 측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되기 전에 이제 품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 측정을 마친 후에는 이제 잡음을 잘 없애고 정량 뇌파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우리가 각성 상태가 이제 떨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뇌파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이제 비절런스, 이즈 비절런스 모델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포스테리어 도미넌트 알파 리듬이 이제 뒤쪽 옥시피탈 쪽에서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역전이 됩니다. 이제 점점 이제 각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A3에 가보면 이제 위하고 반대가 됐죠. A1하고 A3 반대됐죠. 프론탈 쪽으로 알파가 이제 점점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옥시피털의 알파가 이제 사라지는, 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각성이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전리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알파의 이제 오실레이션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디싱크로나이즈 되고 이제 앰플리튜드가 낮아지는, 그렇게 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델타, 세타가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아예 잠들게 되면 이제 K 컴플렉스 같은 이제 슬립 스핀들이 시작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성 모델이 돼 있어서 이제 측정하다가 이제 알파가 잘 나오던 사람이 뒤에서 옥시피털 쪽에서 알파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각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잘 모니터링해서 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이제 요거에 대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번 이제 랩법 하기 위해서 5가지 문제 다시 보면,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레퍼런스, 액티브 이 3개의 전극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자체는 이제 전원이 있지만 그게 실제 사람 몸에 연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전극 필요 없고요. 이제 바이폴라와 모노폴라,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측정 두 지점의 차이를 보는 방식에서 어느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보는 것을 모노폴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채널마다 레퍼런스를 달리해서 특정 이제 스파이크를 강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이폴라 몽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측정 준비 시에 해야 될 상황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앉은 자세 유지가 앉은 자세가 각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목을 받쳐주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뇌파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잡음이 나오는지 다음 섹션에서 보겠습니다. 네, 긴장감을 이제 줄여주는 게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막 발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게 발을 딱 고정할 수 있는 의자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측정 전날 술을 마신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측정 당일에 이제 카페인 섭취하고 와서 측정한다든지 이런 건 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을 삼킨다든지 뭐 이렇게 혀를 움직인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이를 문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